많이 기다리시던 영상입니다. 여러분, 스페이스X는 우주를 향한 기업인 거 아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가 내년쯤에 여러분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온다면 어떨까요? 스타링크 모바일 요금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월 땡땡 달러로 미국 전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그런데 실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테슬라 폰 출시, 테슬라 스마트폰, 2년 전, 1년 전부터 줄기차게 미주놀이 현실화되어가는 미국 현지 소식에 대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이들이 비웃었습니다. 너무 어그로 끄는 거 아니야? 아니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밝히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이 얘기를 해? 근데 지나고 보면 결국 미주놀이 이야기했던 일들이 현실화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자랑 그만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실화되어가는 스타링크 모바일 요금제에 대한 내용을 샅샅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전입니다. 블룸버그가 폭탄급 보도를 하나 내놨습니다. 스페이스X와 미국 최대 가정용 인터넷 제공업체인 차터 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 대상의 모바일 전화 서비스 파트너십에 대한 경영진 레벨의 논의를 진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영진 레벨의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건 거의 큰 것들은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차터가 뭐야? 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차터는 미국 최대 가정용 인터넷 제공업체로서 현재 스펙트럼 모바일이라는 브랜드로 무섭게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아, 저도 많이 봤어요. 스펙트럼 인터넷, 스펙트럼 모바일 맞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미 전역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바로 이 회사의 모토가 차터예요. 미국 최대 가정용 인터넷 제공업체로 현재는 모바일 시장까지 이 브랜드로 무섭게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T모바일과 버라이존의 인프라를 임대해서 운영하는 구조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와 차터가 왜 손을 잡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차터가 스페이스X의 모바일 트래픽 일부를 담당하고 지금 스펙트럼 모바일에서 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보유한 지상 인터넷 인프라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식인 겁니다. 여기 딱 보시면. 다시 말해서 스페이스X는 하늘에서 위성으로 신호를 내려보내고 차터는 지상에서 그 신호를 받아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 파트너십을 맺는 거죠. 대박이죠. 이게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스페이스X는 오래전부터 모바일 시장을 노려왔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딱 보시면 이 사진. 1년 전에 저희가 2년 전에 보이시죠? 2022년. 와, 벌써 몇 년 전? 4년 전. 대박. 네. 스페이스X는 이미 오래전부터 T모바일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위성 안테나 없이 일반 LTE 스마트폰이 위성에 직접 연결하는 기술로 산악지대라든지 사막이라든지 해상이라든지 재난지역 같은데 여기 딱 보시면 이제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곳에서 기지국이 없는 곳에서도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줬던 거죠. 자, 그럼 지금 이 서비스는 어떤 형태냐? 현재는 여러분 T모바일을 통해서 월 10달러짜리 부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고요. 오지나 원격 지역에서의 문자 서비스와 인터넷 전화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구조에서는 T모빌이 고객 관계라든지 요금 청구라든지 고객 지원을 모두 담당합니다. T모빌이 지금 거의 오야봉인 거지. 여기 딱 보면 이 사진 또 딱 보면은 그렇죠? 스타링크 브랜드의 독자 모바일 서비스가 나오면 스페이스X가 이제 직접 고객 관계를 가져오는 구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은 T모빌의 하청업체지만 이제 좀 지나면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T모빌이 밑으로 들어오고 스페이스X가 위로 올라오고. 근데 이게 여러분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도 지금 작년부터 그런 기사가 나왔죠. 야, 이거 스타링크 안 할 수도 없고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한국의 3대 통신사가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계획이 공식화된 건 사실 스페이스X의 IPO 로드쇼였습니다. 여기 딱 보이시죠? 스페이스X의 CEO가 누군지 아세요? 쇼델. 자, 귀네 쇼델 이 사장이
IPO 투자 설명회에서 스페이스X가 미국에서 자체 지상 모바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리고 CNBC 인터뷰에서는 이런 말도 했었죠. 스타링크 모바일은 가정용 스타링크 브로드밴드를 훨씬 능가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집에 스타링크 브로드밴드를 쓸 필요는 없지만 스타링크 모바일 사용자 수는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를 압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거 대박인 거죠. 스타링크의 숫자를 압도할 거라는 거. 자,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을 짚고 넘어가야겠죠. 스페이스X는 지난 6월 12일 아시다시피 나스닥에 SPCX라는 티커로 상장을 했죠. 주당 135달러에 약 860억 달러를 조달하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를 완성했습니다. 기업 가치는 2조 달러를 돌파했죠. 그리고 상장 이후 처음으로 투자자들에게 내놓은 미래 전략이 바로 모바일 시장의 다이렉트 진출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주주들에게 공식적으로 선언한 일종의 로드맵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과연 스페이스X가 준비가 돼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026년 5월 FCC에서 스페이스X가 에코스타로부터 170억 달러를 들여 무선 주파수를 인수하는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자, AWS4 대역 40MHz, AWS3 비싼 대역 15MHz, H블록 10MHz 등 전국 단위로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총 65MHz의 중간 대역 주파수를 확보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방송 쪽에 있는 보신 분들 아시죠? 이 주파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위성만으로는 도심에서의 모바일 서비스를 완벽하게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현재상으로는. 결국 지상 기지국도 필요하고 그걸 짓기 위해서는 주파수 자원이 필수적인데 게다가 스페이스X는 이미 스타링크 모바일과 파워드 바이 스타링크 상표도 등록해 놓은 상태거든요. 모르셨죠?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기사거든요. 스페이스X가 이미 스타링크 모바일과 파워드 바이 스타링크 상표도 등록해 놓은 기사다. 요거거든요. 자, 이미 이름까지 준비했다는 거죠. 대단하죠. FCC 경매에서도 추가로 AWS3 주파수 낙찰을 받았는데 스페이스X는 지금 하늘의 위성망, 지상의 주파수, 그리고 차터의 인프라까지 세 가지 축을 동시에 쌓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스페이스X가 맨날 로켓만 쏘아 올리는 줄 알았더니 와, 언제 이렇게 수익 구조를 만들었대. 그러니까 일론이 천재라는 거죠. 자, 이 시장이, 이 사업이, 이 마켓이 얼마나 큰 시장이냐 숫자를 한번 볼까요? 현재 스타링크는 아시겠지만 160개국 이상에서 103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모바일 시장은 AT&T, 버라이전, 티모빌 등이 각각 1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두고 있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시장입니다. 자, 오펜하이머 분석가들에 따르면 스타링크가 소비자 직접 판매 구조로 전환될 경우에 무려 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통신 시장을 상당 부분 뒤흔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물도 있죠. 버라이전이나 티모빌이나 AT&T 이 방대한 현재 네트워크 인프라가 훨씬 많은 주파수 자원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즉 스페이스X가 완전한 모바일 통신사로 경쟁하려면 고객 지원이라든지 요금의 청구 시스템, 리테일의 운영이라든지 더 넓은 지상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런 발표가 기존 통신사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시각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거죠. 스페이스X가 당장 통신사를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마존도 구글도 애플도 처음엔 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스페이스X는 지금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차터와 지상 인프라 파트너십 논의. 둘째, FCC 경매와 에코스타 인수를 통한 주파수 확보. 세 번째, IPO 직후 투자자들에게 모바일 시장에 직접 진출 선언. 이것은 단순한 사업의 다각화가 아니라 스타링크라는 위성 사업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상장 이후 주주들에게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제시하는 전략적 선언이었다는 거죠. 최근에 쭉 올랐다가 쭉 빠져가지고 스페이스X 보유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죠? 그렇죠? 7월 11일 날 나스닥 100에 편입, 그 다음에 8월에 풀리게 되는 락건 물량. 자, 결국 이것이 우리의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좀 더 긴 호흡을 갖고 멀리 바라본다고 한다면 물론 중요한 것은 매수 타점이죠. 스페이스X는 우리 투자의 관심사에서 늘 최우선 상단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미국 현지에서만 전해드릴 수 있는 냉정한 분석,
날카로운 무선. 여러분 미고 현지가 아니면 저 스펙트럼 모바일 잘 모르실 텐데. 그렇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거나 미주놀 생태계방 밑에 고정 댓글 타고 들어오시면 보다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